자, 요 책의 그 목차를 보시면, 네, 첫 번째 보니까 이제 공공 데이터 해서 기온을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서울의 그 기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더웠던 날이 언제였을까? 자, 이거는 공공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걸 보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죠. 여기 보니까 책 14페이지 나오죠. 네, 책 14페이지에 기상 자료 개방 포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직접 가서 다운로드 받고 데이터를 받아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하면서, 그리고 그 내용을 따라서 보도록 하는 걸로 하죠. 자, 화면 공유 들어갑니다. 컴퓨터 소리를 공유를 해서 해볼게요. 이게 아니고 이거였는데. 자, 그러면 기상 자료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돼 있네. 자료 개방 포털이죠.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죠. 그래서 이제 뭐 강수량이라고 하도 수 있고, 뭐 황사 발생도 있고 그런데, 상단의 메뉴에 보면 기후 통계 분석 여기, 그리고 기후 분석, 기온 분석, 기후 분석도 있는데 이 책과 이 책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 거 다를 수, 계속 바뀌니까요. 그랬을 때 기후 통계 책에는 아마도 몇 년 전 자료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온 분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검색 조건이 있는데 원하는 지역과 뭘 설정할 수 있다. 지금 서울에 대해서 지금 할 거니까, 그래서 1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하자라고 나오고, 여기 보니까 서울로 바로 나오네요. 기본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도 있네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죠, 아직? 요 밑에 있는 거 이것도 잘 모르시죠? 이게 다 네, R로 하고 있는 거예요. R. 요게 제가 요걸 R에서 작동하는 거를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고서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이거 외부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지는, 여기서 여기 작동되는 여기까지의 구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연결되는 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패턴들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R이 쓰여지는 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여기 보니까 근데 CSV하고 엑셀 있잖아요. 그래서 책과는 다르게 얘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석 자료는 더 쉽게 설명이 돼 있고, 2021년부터 이렇게 자료가 나왔고 한데, 이거를 책에서는 2002년 거를 했네요. 2002년 거. 그래서 이 6월 달 한 달 자료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1월 8일부터 2일째 그냥 기본으로 디폴트로 분석이 됐죠. 1월 달에 온도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결과물이 어떨까. 근데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결과가 요거 한 달 전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를 바꿔서, 책에는 바꾼 게 안 나와 있는데 요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만 1년치가 되겠죠. 12월 지금 뭐 1월부터 한다 그런다면 1년치가 된 거죠. 1월 8일부터 여기 나와 있고 2월 5일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또 이거를 또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안 바뀌고 요거만 바뀐다. 제일 오래된 게 기상 데이터가 1904년부터 돼 있는데, 그래서 서울 데이터는 여기 요거 위주로 돼 있고, 너무 먼 거는 잡아주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실제로 저희가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거 할 때 실제로 컴퓨터에 보여주는 것은 조금 이제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분포도 눌러봤고 그 온도의 그 시각화가 이렇게 괜찮은지 않냐라는 거죠. 옆에 이렇게 인덱스 형태가 있고 그것이 현재 이렇게 작동되는 걸 보죠. 그러면 아무래도 산이 많은 지역은 그죠?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 이쪽은 이제 상당히 좀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런 걸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책에서는 17페이지 보면은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라, comma separated value 값을 다운로드 받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다운로드를 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실제로는 모르지만 작년부터 한 달 아니면 3년치 2018년 1월부터 가능한지 볼게요. 네, 가능하네요. 2000 아닌데 이게 안 가능 이게 이렇게 자꾸 이게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 요걸로만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2021년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바꿨잖아요. 여기 컴퓨터 버거가 있는 건지 2021월 선택 서울 지역 했고 선택 완료. 지역 선택 서울 선택 완료. 또 하나를 해야 돼? 검색.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잖아요. 이런 자료들. 그죠?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여기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어요. CSV 파일을. 그래서 다운 받았어요. 근데 18페이지에 보니까 CSV 파일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컴마로 구분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열어볼게요. 열기. 그러니까 나온 게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엑셀 같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늘려버리면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엑셀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데이터 측면에서 볼 때는 파일 형식이 다른 만큼 다 완전히 다르게 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람이 보기 편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지점은 108이다. 이게 아마 서울을 나타내는 어떤 지점 이름 번호겠죠? 그리고 쭉 나오고 요거를 눈으로 이렇게 숫자만 보면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때문에 아까 전에 그래프를 보신 것처럼 시각화를 해야 잘 볼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책에 보면 이런 그 CSV 파일을 엑셀로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 메모장에서 연결을 하도록 하라.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그 스키장 얘기 나온 건데 자 다시 여기서 지금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의미랑 저장해서 이게 이제 그 다운로드 쪽에 있잖아요. 그 다운로드 쪽에 있는 걸로 해서 1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연결 프로그램을 저렇게 바꿨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려면은 여기서도 다운로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이게 나와 있는 요 이름대로 해야 찾아질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이름을 카피해서 여기다 두고 바로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연결 프로그램 책에 있는 걸 따라합니다. 그런데 메모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메모장을 하면 메모장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마, 그러니까 커마로 구분을 하는 거 이거를 CSV 파일 형태예요.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해서 이제 엑셀과 비교된 내용이 20페이지에 있고 그리고 이거를 21페이지에 보면은 자 파이썬으로 이거를 다룰 것이다. 분석할 것이다. 근데 R도 있지만 간결함이 매력적인 파이썬 언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코멘트예요. 네, 간결하다라고 나와 있고 아나콘다 설치하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나콘다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다 필요 없고 28페이지로 넘어오는 겁니다. 28페이지에 아나콘다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이걸 읽을 것인가 그 파일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코드가 잠깐 나온 게 2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csv.reader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CSV 파일을 읽어온다라는 함수를 쓸 수 있다. 그 아래에 있는 건 쓸 수 있다라는 걸 한 거고 저장하는 걸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를 했죠. 근데 2904년부터 다운로드 했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 그 CSV 파일에서 맨 위쪽에 있는 거를 만졌네요. 그럼 다시 우리가 거꾸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역시 역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자료는 포맷이 있는데 딱 보면 이게 이거랑 불표라 이거는 이제 그 기관에서 만들어준 센터고 그거고 요거를 삭제를 해라. 삭제를 해야지 그 다음 작업이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삭제를 했고요. 이거를 이제 저장을 서울 데이터로 바꿔라라고 나왔어요. 좋은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보통은 이제 위치를 원드라이브는 좀 그렇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 대학원 논문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다 몰아버리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걸로 한번 하면은 여기에서 그 날짜별로 제가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이고 이거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울 데이터라고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다 이렇게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서울로 옮겨갔고 맨 위에 있는 불필요한 것은 데이터 분석에서 불필요한 것은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파일 형식 다시 바꾸라고 했죠. 이걸 못 봤네요. 그래 여기서 다른 저장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정리한 후 경과대 띄워도 여기서 쉼표 분리 한 게 맞죠? 한 거 맞는데 맞네요. 그러면 일단 그럼 그 다음 단계 한 걸 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피터 파이썬을 열었죠. 아나콘다에서 그러면 아나콘다 주피터 파이썬으로 주피터 노트북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내부에 돌아가는 서버 엔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창이 인터넷 창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파이썬을 쓸 수 있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31페이지에 보면 주피터 노트북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원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서 쓰는 것보다 편리하다. 공유하기도 편리하다. 이런 점이 있고 그 검은 창이 뜬 화면인데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뭐가 나타나는데 지금 제가 잘 안 나타나는 것은 이제야 이제 너무나 메모리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제 거는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폴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 여기 보면 이제 그 요 창에서 그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폴더 선택한 후에 오른쪽 뉴 파이썬을 클릭해서 새로운 상성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이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뭘 말하는가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폴더의 루트 폴더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아래에 이제 쭉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거는 다큐멘트에 있는 거고요. 다큐멘트 안에 아까 전에 그 폴더를 보여드린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정리를 잘 안 해서 죄송한데 여기에
예, 제가 숫자를 넣은 이유가 있죠.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요걸 말하는 거고, 이것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파이썬 3라고 여기 요걸 선택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노트북의 빈 셀에 다음 가지 코드 작성해라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걸 이제 이걸 셀이라고 불러요. 노트북의 셀. 근데 여기서 import CSV 지금 33페이지예요. import CSV 코딩을 합니다. 엔터를 치면 그 이것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막다운 형태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서울.csv 그죠? 그리고 바로 편하게 이렇게 코딩이 되죠. R도 그렇게 되는데, 인코딩은 따로 어떤 규약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넘어가네요. 그리고 또 엔터 치면 바로 줄쓰기 편하게 줄바꿈이 되면서 csv. 이게 파일 읽는다고 그랬죠. 읽는 함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f라고 하는 변수에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있는 csv 그 서울 파일을 열어서 그것을 인코딩 형태로 해서 리딩을 한다라고 한 거를 이제 R로 했을 거예요. 오픈해서 읽어라.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파이썬 문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 외워야 돼 뭐 이러실 텐데, 외우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하시게 되면 이제 자신 것이 될 때가 이제 오는 거라. 그리고 f.close 뭐든지 열고 닫기 해줘야 돼서 이렇게 했고,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언타이틀에 있는 이름을 바꿔줘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타이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언타이틀. 그래서 제목을 넣어줘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닛에서 0이 언더바 01로 해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네요. 뭐 하라고 하는 데처럼 한번 따라 해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순서에 맞게 하셨으면 리네임을 하라는 얘기예요. 리네임을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상단의 실행 버튼 요거 run 수행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코딩을 썼는데 이 코드가 작동이 되게끔 하라는 얘기죠. 하면 지금 여기서 요렇게 요거 보통 요게 보이면은 이거는 지금 메모리에서 여기에 움직였구나라고 하는 거고, 그 7번이라고 해가지고 실행 결과를 확인하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실행 결과가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특별한 실행 결과는 없다. 그런데 셀 아래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그 CSV 리더의 객체가 뭔가 그 작동을 했다라는 거, 업젝트라고 해서 객체가 또 해놓은 건데, 거기 보면 그 중간에 이제 작은 팁 박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어디에 있다.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얘기했는데 메모리에 어딘가에 저장이 됐다. 이제 그걸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제 그 아래에 34페이지 아래에 에러가 난다면 여기 나왔는데 코드 내용을 잘못 치시면 에러가 납니다.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이런 깔끔한 메시지가 안 나와요. 그럼 여기는 이제 파일 not found error라는 형태로 그런 애를 보여주는데, 폴더가 어디 있느냐, 제가 지금 폴더를 따라 하는 것처럼 하시면은 에러가 안 나는데 그 파일이 없는 곳에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파일에 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코드를 설명을 다시 또 했어요. 그렇죠? 이 3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파일을 열고 저장을 하고 이제 함수를 사용하면서 객체를 만들어서 또 그거를 출력을 한다. 그 다음에 파일 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이 좀 어렵지 않는가 해서 그 어려운 내용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은 많이 해보셔야 이제 직감하게 되고, 그 처음에는 네, 어려운 거라고 해서 처음에 그냥 그것만 이해 안 된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컴퓨터가 너무 그 종합적인 학문이라 아주 다방면의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하시면은 체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코드를 쓸 수 있다라고 나와서 이 36페이지에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딩 방식을 좀 간략하게 표현한 내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자라고 해서 이제 코드를 좀 수정했어요. 수정한 내용이 뭔지를 보시게 되면 이 중간에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좀 그 위에 F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와 여기 내용을 좀 줄였거든요. 저는 이거를 줄이지 않고 그냥 할게요. 예, 그렇게 그냥 해도 나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를 빼버리고 여기 하는 걸로 할게요. 책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간략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for문을 돌아와서 for문은 이제 반복한다라는 거라 for문 중에 row in 해서 데이터는 근데 여기 한 칸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책에는 이거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row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제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실행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제 포문이 나와서 이거는 이제 포문 문법, 파이썬 문법을 하지 않으신 분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라는 얘기는 CS 파일을 읽어서 그 읽은 데이터 값에서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이 로우 라인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야. 이거 읽다가 다음 계속 이어서 읽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 로우 열에 따라서 계속. 그래서 그거를 수행을 해보면 엄청 빠르게 읽죠. 그죠? 우리가 엑셀을 딱 띄어서 본 것처럼 얘는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네, 감탄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일일이 쓴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실 텐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간 거 한번 보고 자 제가 쭉 따라했는데 자 54분입니다. 제가 30분에 시작을 해서 24분 동안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했고 그걸 불러왔는가 네 그걸 했는데요. 저희가 그 지금까지 이렇게 한 요런 작업들은 언제나 항상 늘 반복한다. 그것이 데이터 분석 중에서 아주 그 일상적인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 이거를 만약에 손으로 일일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데이터를 다운로드 어딘가 받아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가공할 것인지 한참 남았는데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스톱을 한 것은 너무 지루하실까 봐 또 너무 졸리실까 봐 이제 한번 스탑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보면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쭉 나갔기 때문에 좀 느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53페이지부터는 이제 시각화 작업이 들어가서 R로 친다 그런다면 한 두 책 두세 권은 할 분량을 얘는 좀 쉽게 줄였어요. 쉽게 줄여가지고 하고 있고 요 내용을 이제 제가 일일이 다 보여주는 게 네,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데 네, 제가 예, 종로 2부 그 미디어 미션 팀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3월에 되면 지도 교수님 앞에 이제 저의 논문 발표를 준비해서 이렇게 통과가 돼야 이제 4월부터는 실제로 예심 종심 본심 종심에서 5월 6월 그렇게 해야 제가 이제 어 다른 또 뭐 SCI급 논문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역량이 필요하면 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상당히 그 차고 좀 저의 그 일정들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난달에 야간 근무 뭐 한다 해서 못 뺐잖아요. 잘 어렵게 더 힘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번 여기까지 나갔는데 최선일 목사님 잘 따라오셨어요? 따라가야죠. 계속 반복해가지고 한번 책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하신 내용, 설명하신 내용 참고하고. 정말 저기 우리 최선일 목사님만 이렇게 얼굴을 뵈면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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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네. 따라가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최선일 목자님을 평생 제가 최선일 목자님 평생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최선일 목자님 제가 그 아프리카 말라위 갈기 전에도 그렇고 가기 오도 그렇고 제가 저 이빨을 좀 봐주셨거든요. 그리고 저의 처도 그렇고 저의 이제 처형네 가족 제주도 유배구 거기 있는 가족도 되게 이렇게 최선일 목자님께 좀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많이 하면서 한 것도 은혜가 있고 한데요. 종로 2부는 이런 IT 또는 뭐 다른 것도 그 미디어 같은 것도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설명해 드리는 책을 쭉 했는데 저가 하지 않고 혼자 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 이렇게 오타가 있거나 하면은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오타가.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시간이 막 3-4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찍어 놓을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찍을 수 있고 아니면 PC 기반의 이미지 캡처할 수 있는 방법 아시지 않나요? 이미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화면 공유하면서 보여드리면 자 뭔가가 안 될 때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캡처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로 만들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런데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 컴퓨터 엄청 잘 사용을 해가지고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캡처를 하는 거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윈도우즈에는 저런 거 기본 내장되고 있어요. 그 기본 내장되어 있는 게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조 프로그램에. 그러면 보조 프로그램에 요거의 캡처 도구 요겁니다. 요걸 캡처 도구를 잘 사용을 하면 그 안 되는 뭐 코드가 있는 내용을 딱딱딱 오려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사실 뭐가 있었냐면 스내그잇이라고 있었어요. 스내그잇. 스내그잇. 이것이 엄청 뜨다 보니까 윈도우즈가 탑재해 버렸어요. 윈도우즈가 탑재해 버렸어요. 자, 아무튼 이제 저희가 살짝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런 거죠. 모드의 딥러닝. 근데 이게 어려워요. 지난번에 책 잠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려웠잖아요. 얘는 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얘를 하다가 보면 이제 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느낌이 오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단계 서서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기도 목자님 이렇게 뭔가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이제 좀 약간 피곤하신 것 같아. 그래서 잠깐 한 5분 쉬도록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오늘 워드프레스는 하나요? 예,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자, 김효도 목자님이 중요한 얘기 하셔가지고 이 내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그 워드프레스라는 게 세상을 바꿔놨는데요. 이건데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관련 검색에 떴는데 오픈 소스이기도 하고 2003년도에 나와서 현재 5.5.1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PHP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한글판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몇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5분이에요. 5분. 5분이면 어떤 사이트가 만들어지느냐? 그냥 이렇게 텅 빈 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만드냐?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인공지능 쪽에 뭔가를 하거나 모바일 앱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 그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의 정보를 뭐 활용을 해서 어떤 앱을 만들었다면 그 앱을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올려줄 수 있는데 그 올려주는 것들을 예를 들어 지금 이 자체가 워드프레스예요. 이 사이트 자체가. 이 사이트 자체가 이게 워드프레스라고 쓰여진 거라고. 이걸 어떻게 아냐면 소스 보기를 하면요. 이게 소스 보기인데 소스 보기에서 자 소스 보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쓰여졌다 그런다면 얘는 HTML에서 최근 버전 HTML5로 나왔고 얘가 그 이제 그 어떤 비디오든 뭐든지 간에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버전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워드프레스 기반으로 했다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누군가 그 우리의 어떤 공부한 것들이나 우리의 그 이제 결과물이 나올 건데 그 결과물을 편하게 우리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좋죠. 근데 우리가 서버를 구입을 해서 그 웹 서버를 구입한 곳에 우리의 컨텐츠를 넣어서 그걸 단계 하나하나 이 코드 예를 들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요거를 하나하나 다 코드를 쓰면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시대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써서 입혀져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눠서 바꾸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다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을 만드는 것 자체를 또 일일이 옛날에 배웠잖아요. HTML 배워서. 지금 그걸 좀 빠르게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뭐 어떤 정보를 활용한 것을 뭐 이커머스 같이 쓸 수도 있겠고 그리고 결제 기능을 넣어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플랫폼을 여기 지금 돈을 내라 나와 있거든요. 돈을 내라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가 자 구글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있는데요. 이 여기에 들어가 보면 그 이제 여기서 지금 뭐 3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공짜를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들어갔는데 바로 이제 로그인이 됐죠. 저의 콘솔이 있죠. 그래서 저의 콘솔에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한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클라우드를 쓰시게 돼서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뭔가를 바로바로 탑재해서 만들면 되는데 5분도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닌 AWS 방식도 있는데 얘는 좀 손이 많이 가서 공짜이긴 한데 손이 많이 가서 이렇게 1년에 쓸 수 있는 공짜가 있어요. 공짜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거 카메라 찍으시려고 예, 잠깐만요. 아니요, 예, 카메라 아니고 네. 돋보기. 야 돋보기. 제가 이 아니, 돋보기 여기 화면이 작아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면이 작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라는 것에도 고민이 있는데 아무튼 워드프레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누구나 웹 서버를 살펴도 없이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껍데기를 템플릿 구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안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다뤄보면서 이제 우리의 컨텐츠를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서울 뭐 데이터는 그 데이터인데 어떤 그 치과 의료 데이터 또는 뭐 예를 들어 우리 서계동 목자님이 커말 공부했는데 커말 공부한 것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잖아요. 한다 그런다면 몇 번째 시험에 몇 번째 뭔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분석을 한다 그런다면 나의 홈페이지에 내가 올린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 계속 개선시킨다. 이것은 또 다른 PHP 언어도 배울 수가 있으면서 그런 스펙에 대해서 서버 스펙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그 자체가 프로젝트고 포트폴리오죠.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워드프레스 얘기를 해드렸고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AWS든 구글 클라우드든 이게 클라우드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AWS는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손을 봐줘야 돼요. 공짜긴 공짜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워드프레스를 볼게요. 예전에 공짜인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 들어요. 지금 좀 전에 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거 AWS에서 계정만 있으면 10분 걸린대요. 10분. 이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보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따라 해라 하면은 그 따라하는 순간 결제가 되는 거는 아마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돈을 내라고 합니다. 월 3.5불을. 그런데 얘는 손이 전혀 안 가요. 거의 그냥 클릭하는 순간 바로 돼요. 그런데 얘도 아마 얘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공짜가 아닌데 그러면 공짜가 진짜 없냐? 알려드릴게. 저는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면 얘는 또 공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저의 이제 사이트 들어가셔서 얘도 보면 그 비슷해요. AWS든 구글이든 비슷한데 얘는 조금 손이 많이 가면서 공짜. 그런데 예전에는 1년씩 공짜로 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을 단축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지금은 아마 조금 그냥 공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도메인을 샀거든요. 도메인을 샀기 때문에 그 도메인 산 것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든 간에 여기서 그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얘도 보면 이제 월 500원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500원 500원 월 500원 500원 진짜 500원짜리 야 500원 500원에 하셔야지. 근데 원칙은 500원도 안 들어가요. 원칙은 얘는 뭐냐면 500원을 내면 좀 자동화 할수 있는 기능을 준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500원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워드프레스에 제가 이제 여기 워드프레스 시제가 나가버렸네요. 워드프레스에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여기 로그인을 하다 보면 다운로드가 있는데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뭐가 이제 시작해서 이 시작은요. 이 시작은 이제 블로그를 네이버에서 만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는 알 거예요. 네이버 안에서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큰 서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일정한 그 물리적인 폴더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워드프레스 얘기한 거는 그 네이버 사이트 같은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콘텐츠라고 해도 그거를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블로그를 여러 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 계정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그냥 네이버처럼 들어와서 써라. 아니면 그 파일 자체를 다 다운로드 받으면 내 PC에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웹서버에 올리면 저희 클라우드를 쓰면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한 가지가 큰 프로젝트고 이걸 할 줄 알면 또 다른 큰 스킬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결과물을 우리끼리 서로 뭐 파일을 보여드릴 수 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사이트 하나 각각 만들어서 그 각각 만든 사이트에 메뉴 하나를 다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우리가 발전하는 거죠. 거기에 데이터 분석은 이걸 했고 모바일 앱은 이걸 만들었고 그거 하나씩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은 좀 유튜브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 강의를. 그래서 요 강의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걸 따라오시면은 이제 좀 서버 쪽에 그러니까 백엔드라고 해서 서버 쪽 기술을 좀 쌓아갈 수 있는 기능이 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렇게 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예, 예. 자, 그럼 김현석 목사님 또 뭐 어떤 문의 있으신가요? 이거 워드프레스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나중에 안드로이드 그 소스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소스뿐 아니라 GitHub라고 하는 그 소스 사이트를 할 수 있는데 어딘가는 우리가 도메인 하나에 우리의 도메인 하나에 우리의 정보가 쌓여져 있어야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의 큰 무게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일일이 받아 적고 막 이런 것보다 그런 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그 워드프레스가 설치되면 그 안에 언어가 PHP 쓰게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PHP로만 돼 있는데요. PHP를 다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시면 알잖아요. 그러 보면 뭐 이미지를 바꾸거나 메뉴판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이제 PHP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소스를 건들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우리는 건들 필요 없어요. 네, 다만 그럼 그 뒷단에 이제 네. 그 구조를 알고 싶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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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웹 서버는 아파치가 같이 예, 탑재되나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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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짜로 쓰기 음, 때문에 네, 다 공짜 오픈 소스로만 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오토 플러스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나이지리아 또는 그 사우스 아프리카 또 제가 있었던 말라위나 이런 케냐 이런 그 쪽에는 미션 또는 선교사님들과 미션 필드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그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고 시간도 없으시거나 이럴 때 그래서 혹시 워드프레스 얘기 들어보셨나요, 최정 사모님? 지금 들었어요. 지금 됐어요. 자, 워드프레스 그 내용을 제가 그 좋은 유튜브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빠르게 알려드리면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내용은 요 내용 가지고 하는데 이 데이터 분석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배우면서 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분석 쪽에 있는 분들은 이것이 이제 필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할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됐어요. 아무튼 이제 제가 그 과제물로 주고 싶은 거는 워드프레스 그 유튜브 강의를 드릴 거고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웹서버 개념과 그 워드프레스에 있는 그 개념을 아시면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아주 쉽게 와닿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간을 조금 들여서 이렇게 볼 게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책을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한 것만 만드셔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요 책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제가 이 책만 있어가지고 이 책과 이전에 있는 게 데이터 분석 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책을 빠르게 좀 프로젝트 개념으로 좀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책 안드로이드 폰 모바일 앱 이게 이 모바일 앱을 만드는 쉬운 책이라 이것도 되게 이제 이 책 내용이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책이야 할 정도예요. 너무 내용이 없어요. 그만큼 쉬워요. 그만큼 쉬우니까. 근데 잘 모르시는 분은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왕초보를 위해서 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도입을 해서 하면 안드로이드 폰에 우리가 직접 앱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어렵지 않다. 절대로 어렵지 않다. 절대 어렵지 않고 제가 김효서 목사님과 함께 지금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종로 2부에 그 인터넷 방송국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스튜디오가 모든 것들 하우스에 아마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이런 미디어 사역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또 이제 크리스천 컴퍼니 크리스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이제 인터넷 사이트 빅데이터 분석 이게 들어가면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아주 좋은 아주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선교지와 연결되고 여기에 없더라도 저희가 동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갈 수 있고 해서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다만 이제 목사님들이 바쁘셔가지고 이제 이걸 좀 띄엄띄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요 내용은요 컴퓨터 전공하는 학부생들 그리고 이제 뭐 통계학과 이런 학부생들이 하는 내용을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뭐 4년치 내용을 3년 4년치 내용을 한꺼번에 그냥 아주 특별 과정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못 다룰 수 있는데 중요한 것만 다뤄드리고 설명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계속 제가 책을 보여드릴게. 옆에 책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카메라를 좀 옮겨드릴게. 그럼 카메라를 잠깐만 옮겨드려서 뭐 어떤 책인가 한 거를 보여드리면 네 이런 책들이에요. 네, 여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있죠. 물리학 원서도 있어요. 원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그 IoT 공부를 할 때는 또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또 밑으로 가면은 이제 저희 그래서 아내가 되게 싫어해요. 책이 너무 많아서 집이 정리가 안 돼요. 그 책만 사요 맨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 또 뭐 자바스크립트니 좀 거꾸로 보여가지고 죄송한데 이 기능을 거꾸로 안 볼 수 있는 방법 있지 않나? 제가 자꾸 볼게요. 잘 보이는데? 잘 보여요? 네. 셀카 모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 그리고 여기 가보시면 또 저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또 어린이들 보는 책도 있고 어린이 강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이제 자바 쪽도 해서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한꺼번에는 도저히 이거를 다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알짜배기 좋은 책들이에요. 알짜배기들이고 제가 좋은 책들은 다 모아요. 일단 뭐 저기 특히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나 전문가들이 보는 책들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아실 건데 잠깐만요. 네. 그러다가 이제 책이 하나가 등장했는데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네 오픈CV라고 해서 오픈CV는 오픈 소스이면서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아주 컴퓨터적인 아주 로우 레벨 아주 깊은 단위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페이크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영상을 더 퀄리티가 좋게 할 수 있는지를 할 수도 있고 동시에 그 인공지능으로 또 다루는 분야도 있어요. 근데 이런 복잡한 거를 언제 배울까? 저거 너무 어려울 거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야, 그거를 아주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걸로 나온 내용들이 이제 이런 책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먼데, 일단 데이터 분석을 했다라는 거, R을 했고 파이썬 했다라는 거는 그 기초를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파이썬을 했는데 데이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가기 쉬운 거예요. 당장 인공지능으로 간다 그런다면 뭐 막막한데,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 필요한 게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통계학 전공 중에서 인공지능과 믹스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 과정 중에 하나를 넣어서 하는데, 제가 솔직히 그 논문이나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이걸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미디어는 안 하더라도 이건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꾸준히 하려고 해요. 이건 좀 시간을, 예를 들어 뭐 제가 지난번처럼 격주로, 그러니까 홀수주는 좀 늘 길게 하더라도 짝수주는 좀 줄여서 하더라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과제물로 데이터 분석 그거 부록에 있는 편을 반복을 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지도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앞단을 확실히 더 나가시도록 하는 게 하나의 과제예요. 데이터 분석 요 책에서 챕터 2에, 그러니까 1장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시각화의 기초를 어느 정도 쭉 하는 걸 나가고 일주일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챕터 3장 데이터, 네, 테드 3까지. 너무 속상하실 수 있는데 지도 막 나가라. 그래서 일단 챕터 3를 하시는 데까지 하는 거고, 원래는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하면 반을 나가는 거거든요. 반. 네. 여기 대중교통 여기까지 나가는 게 반이에요. 반. 근데 반 전까지 제가 시간 어떻게 보면 많이 줬기 때문에 챕터 3까지, 여기 챕터 3까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가 너무 많은데 다 하지 마시고, 10시에 맞춰야겠다고. 다 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페이지로서는 확실하죠. 여기 보면 확실히 나오죠. 페이지 수로는 이제 156페이지까지. 156페이지인데 156페이지가 이게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R을 다 했어. 근데 그거를 파이썬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R을 한 거를 파이썬으로 옮겨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너무 오래 하면 계속 밀려요. 계속.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하고 3장까지 하면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은 안 할 거예요. 이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데이터 분석 이거 아래에 있는 책 꼭 똑같아요. 아래에 있는 책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겹쳐요, 살짝. 그런데 이게 그 파이썬을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워드프레스를 알려드렸으니까 워드프레스를 PC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없죠. 그거를 PC에다가 아닌 어떤 서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살짝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하려고 그래요. 안드로이드. 다음 주에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빠르죠. 조금 빠르죠. 근데 조금 빠르는 게 우리한테 나아요. 우리가 조금 빠른 게 나아서 요 안드로이드를 하면서 다음 주에 이걸 책을 시작했으면 이거 일주일째 그냥 끝나요. 이 책은 너무 쉬워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주 과제물로 아마 끝날 거예요. 이 책은. 그리고 그러니까 책을 사시지 않아도 돼. 이 책을 사지 말고 그리고 책을 사지 말고 그냥 빌려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과제는 또 이제 차가 나오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 AWS를 사용하거나 구글을 사용하거나 그 클라우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나을지 아니면 아까처럼 한국에 있는 도메인 회사에서 다텀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그 R 데이터 분석을 연장해서 제가 만든 건데, 이것은 책을 안 사셔도
안 사죠. 제가 코딩을 다 드리면 되니까 그 코딩을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R을 그 좀 이렇게 다시 리뷰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과제를 하는 수중에 다음 주 수준에서 주중에 조금 다루는 걸로 해서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저희가 이제 조금 시간을 정할 수도 있지만 안 정하더라도 이렇게 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왜냐면 지난번 책을 참 잘하셔가지고 그걸 연장해서 하는 건 또 필요하고 R을 사용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도 있어요. 그걸 가르칠 수 있으면 이 과목 누구나 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하루 비용이 100만 원이에요. 하루 강사료가 1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만큼 지금 핫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한 달 벌 거를 이 2달 보름 벌 거를 하루에 벌 수 있는 게 이런 컨텐츠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더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20년 전, 30년 전에 인터넷을 처음 봤을 때 이것보다도 게임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선교지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라위에 있는 선교지에 있던 그런 양들에게도 어떤 이제 그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뭔가 그 연결해서 하는 그 연구 사업을 같이 하면 거기에 계신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연구 사업을 같이 하면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차후에 계속 알아보지만 굉장한 파워풀한 게 이 분야예요. 그리고요. 좀 줄일게요. 이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서방호 목자님 뭐 한번 뭐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가만히 계시는데. 좀 마이크 안 들어져요. 마이크. 모두의 데이터 분석 이 책을 우선 사야 되겠네요. 목장님, 그 안드레 목장님 마이크 음소가 되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서마가 목자님은 제가 파이썬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서마가 목자님은 우리 네. 서기돈 목자님이 잘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금방 끝나잖아요. 이게 금방 끝나고 왜냐면 다음 주 과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책은. 네. 이 책은 다음 주까지 끝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생각보다 빠른데 그 다음 주는 이제 이 책을 또 일주일에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일요일 나타나는데 목자님들이 할 분량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책들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달아서 그냥 대학교에서는 한 2달, 3달 할 내용들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아직 할 게 너무 많아서. 그 서마가 목자님은 굳이 그러니까 서마가 목자님은 그냥 이 책을 다루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R 데이터 분석을 연장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은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았는데 R 데이터 분석 책 있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권을 같이 이제 다루면서 여기에 있는 예제가 아닌 다른 예제를 좀 다루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책에 대한 그 예제를 다루는 거를 이제 네. 예. 지금 뭐 책을 올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 홈페이지가요. 네. 그 책에 목차들이 다 나와 있고요. 목차를 클릭하면 네. 그 해당하는 페이지 내용들이 웹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예. 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시면 책을 안 사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책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광고로 이거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그러니까 본인이 이 책을 썼다라고 할 때 뭐 그것이 출판사와 어떻게 뭐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책을 안 사도 됩니다. 네. 아,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네네네.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파이썬 내용을 좀 기초적인 내용을 데이터 분석이 아닌 그 자동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자동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책이 아까 잠깐 나왔는데 알지 모르시겠지만 RPA라고 해가지고 자동화 단계가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로봇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 파일이나 아까 전에 우리가 기온 데이터를 일일이 손으로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일정한 변수와 일정한 그 조건만 주면 얘가 그걸 혼자서 해요. 혼자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자동화를 조금 배우시고 얘를 배우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우리가 뭐 일정한 기간, 일정한 정에서 그걸 일일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로봇이 알아서 그걸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자동화된 분야는 살짝 이제 주중에도 그것을 얘는 이제 이 책 저자가 이 분석 쪽은 전문가인데 저와 같이 좀 제너럴하지만 자동화니 로봇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다루면서 그 파이썬을 다루면서 R을 같이 다루면서 곧 좀 약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낼게요. 지금 33분인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주중에 이 과제물로 줄 것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 그 스프레드시트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뭘 했는지 어떤 걸 했는지를 막 클릭하면서 쓰면서 이렇게 제가 그걸 좀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이게 나가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루다 보면 그 인공지능과 이런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좀 쉬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 따라오시느냐고 피곤할 텐데 저는 이렇게 줄이고요. 유정 선교사님, 목자님, 사모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그 못 들었었는데 그 유튜브에 그 만드는 그런 것도 배웠었나요? 유튜브 어떤 걸 동영상 만드는 거죠? 동영상 편집 이런 거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건가? 예, 저는 이제 그 유튜브의 영상 편집이나 이런 들을 다루는 것들을 이제 미디어 사역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이제 미디어 사역 팀에서 이제 다루는 그 책도 있고 그분들을 위한 강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들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닌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돈 주고 사가지고 다 같이 보도록. 사실 고려대학교에도 학생들이 보면 뭐 일일이 다 돈 주고 안 사고 조금씩 소급으로 모여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같이 보고 하거든요. 네, 제가 일단은 그런 강의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드릴 때 이것이 뭐 우리 사모님들이 어쩌면 경력 단절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력이 단절된 거를 저희가 어떻게 우리 사역 속에서 활용도 하면서 기초를 배우면서 스킬을 끌어올린다. 그건 굉장히 멋있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프로젝트를 해결하면서 하면은 너무 멋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고 있어요. 우선은 쉽게 배우는 아이 데이터 분석은 끝났고 그다음에 모두의 데이터 분석 이렇게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책. 예, 책이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빠르게 이제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이 카톡으로 해서 뭐가 안 되는지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거고 동시에 그 저자들이 다 각각 사이트가 있어요. 그 책의 저자들이 계속 그 피드백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니까 아예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도 좋고 하니까 그렇죠.
워드프레스는 네. 다음에 배우는 건가요? 예, 예. 그 워드프레스는 제가 워드프레스라는 그 어떤 설치형 블로그 하거든요. 설치형 블로그를 만드는 그 내용을 유튜브에 많은 자료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강의를 따라한다. 예. 예, 그걸 따라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설 연휴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김정희 목사님이 설 연휴이기 때문에 이 설윤을 감안하자. 예, 사모님은 이 설윤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모르시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설 연휴를 감안해서 감안해서 아주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계신 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 우리가 학생들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그 일정을 그렇게 해서 감안하고 뭐 아주 그냥 채팅에 정말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어렵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는 그 논리적인 사고, 컴퓨팅 사고력, 그리고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 관련된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전공자도 3학년, 4학년 돼서야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필요한 내용, 저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할 것인지 그거를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말씀드린 워드프레스 내용도 좀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하셔야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서. 예, 다음 주에는 모두의 안드로이드를 예, 책을 준비해 있는 거죠. 예. 다음 주에는 모두의 안드로이드 책을 준비하고 또 이제 이 책에 없는 내용은 또 여기에도 또 있는데 이게 이제 김용욱 제가 김용욱 리그 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사람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의 어떤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구글에서 안드로이드에서 내세우는 간판과 같은 사람이라 제가 이 책 하나만 사도 이 책의 내용을 좀 다뤄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보여드린 책은 사실 이제 제가 책도 많이 이제 자랑은 아니고 또 다른 서재에 가면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것들을 좀 압축해서 엑기스만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사모님들이나 목자님들이 직접 앱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앱은 내가 설치한 앱이야. 내가 소스를 다 코딩한 앱이야.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대학 1학년들이 이럴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 그냥 쉽게 안 볼 거예요. 이러면 이제 야 근데 말씀 공부 필요해. 그러면 말씀 공부 생각해야 되는데 좀 다르게 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 공부 가르치는데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딱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확 열리는 그러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